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4, 25인가요? 월화 일단 후보 등록이 있고, 자, 내일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23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마 각 진영에서 이게 이제 파트너,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할 사람, 최고위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장동혁 전 사무총장, 현재 원내 수석 대변인이죠. 네.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 나서겠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 송파 갑에 박정훈 의원이 또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선거에 나오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가 보면 이재명은 사퇴하고 또 이쪽은 또 출마 선언하고 굉장히 그렇죠.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여야가 지도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은 이제 어버이 수령급으로 올라가서 이재명 유일 체제, 네. 더불어 수령당이 이제 이재명 요 연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당명도 좀 바꾸면 어떨까? 네네. 더불어 수령당으로.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쪽 국민의힘은 뭐 몇 개월 동안 이제 와신 상담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참. 그런데 뭐 이제 뭔가 총선 이후에 이 패배주의 이런 걸 떨어내고 뭔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이제 전당대회가 임박한 거죠. 네. 여러분 참고로 뭐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우리 구자룡 이 변호사, 사실은 구자룡 변호사가 지난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방송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어벤져스에도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상가에 갔다고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버님께서 이제 오래 병환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등판과 함께 또 활동을 이제 시작하기로 그렇게 또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치 무슨 뭐 좌동훈이다, 뭐 색깔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지금 있다 보니까 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MBN 보도, 뭐 이게 지금 매일경제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 김경률 전 회계사를 도대체 누가 영입했느냐, 뭐 이걸 두고 마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게 맞다.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쯤 조정은 의원이 연락해서 이철규 위원장도 김해 회계사를 강력히 원한다. 인재영입위원으로 와서 인재영입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이 당시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진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그 매일경제 그 삭제된 기사를 가지고 그 고성국 인터뷰에 나가고 색깔론을 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니 뭐 이걸 좌파라고 문제시 삼고 그런데 좌파 출신이라고,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에 영입 작업을 한 사람이 당시 인재위원장이었던 당신 아니냐, 제가 이렇게 공개 질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젯밤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올렸어요. 그거 혹시 그 페북 올린 거 있으면 이철규 단톡방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자기는 영입한 적이 없다. 네네. 영입은 한동훈이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허. 자기는 영입한 적이 없고 영입은 한동훈이 했다. 그랬더니 이제 당사자인 김경률이 나서가지고 그때 조정훈이 뭐였어요?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철규고, 네. 인재 영입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정훈이 자기한테 연락하고 찾아와서 이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뜻인데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겠다 하고 그때는 거절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오지만 제가 그 문제 제기한 건
영입 작업을 이철규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이철규는 최종 그 영입이라고 하는 건 한동훈이 한 거고 자기가 영입한 인사는 아니다. 이건데 저건 말장난 아니에요. 아. 금방 그거 저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건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등판을 앞두고 사실 이제 친윤 그룹이라 하는 데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견제가 솔직히 저는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하는데 본인도 이 친윤 이거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다. 왜냐 이게 이제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뭐 저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정말 선의의 대결을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자칫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좌파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마타도어라든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분 잘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몸소 이야기를 했고 지난 법무부 장관 이 시절에 보면 결국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직구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유의 가치를 가장 어떤 면은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을 좌파라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우파는 누가 우파입니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 뭐 저하고 뭐 지원님을 좌파라 그러면 우파는 뭔가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파인가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걸 또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저는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사람을 좌파라 그러면 도대체 그럼 우파는 뭔가?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이철규라는 정치인이 그냥 자승자박 해가지고 거의 그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멸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소동을 일으킨 지 3일 천하로 깨갱하고 지금 그냥 거의 찌그러드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유치찬란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뭐 대통령의 그 친복이고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해서 되겠습습니까? 네.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이철규라는 정치인의 이제 신뢰도 그다음에 뭐 그 발언력 이런 것들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나경원 이제 의원도 요 하루 이틀 이철규 의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저기 가까이 갔다가는 나한테 그 이상한 저기가 튀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 들어갔잖아요. 네네. 예.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이제 자칭 정치 구단 자칭입니다. 하는 분이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의대한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 화장실에서도 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BS에 출연해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 민주당은 화장실 가서도 웃을 것이다. 의대한이란 말이 회자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당 대표가 자기는 나경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의원은 이 배도된 한동훈이라 이 한동훈보다 훨씬 낫다. 한동훈보다 나경원이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걸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동안 보면 박지원 의원의 전망이 대부분 다 틀렸어요. 그 정치 구단 운운하다 정치 구급으로 그냥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한 분이니까.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그 코멘트를 하면요. 그거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뭐 이제 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는 거에 대한 찬반 그 여론을 물었더니 국민의힘의 압도적 뭐 70몇 % 한동훈 나가야 된다는데요. 민주당은 거꾸로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나가면 안 된다. 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자칭 정치군다 한번 해설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박지원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해설을 어떤 해설을 할지 저한테 하라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으로 빙의하고 한번. 근데 뭐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박지원의 이야기는 반대로 들으면 된다. 왜냐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한동훈 되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 두 달 동안 뭐 민주당은 뭐 아무 적수가 없었어요. 진짜 뭐 거의 완전 일방통행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재명이 깨갱한 게 언제냐? 바로 이 헌법 84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헌법 84조 문제에 그걸 들고 나오면서 재판 중인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 거라는 건 계속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이 한마디를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제 핵심을 전국을 찔렀죠. 자, 그리고 뭐 직구 사태라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실은 지난 공격 포인트, 즉 총선 이후에 두 달 동안 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쌓은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원내면 더 좋긴 좋은데요. 근데 뭐 그런 거. 지금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외니까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원외 한계론을 들고 나왔고. 네. 이철규 이분은 그냥 철진한 유치찬란한 그 택갈론을 들고 나왔다가 며칠 만에 깨갱하고 지금 그냥 어디 잠수 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원외 대표 한계로는 이게 좀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는 일단 추경호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문제는 국회 문제하고 사실 당 대표는 전반적인 정무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당 개혁 문제 이런 걸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당 개혁을 저는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별로 안 맥힐 것 같아요. 원내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처럼 사실상 이재명이 다 거의 박찬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다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내대표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내만의 대표는 따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함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할지 밝혀라 그러는데 대선이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지금 뭐하러 그 이야기를 해요? 뭐 본인은 밝힐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요.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한동훈을 견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마디만 드리면 그 정도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핥히고 뜯고 주저앉히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정도 열정과 에너지를 이재명 조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급소를 찌르고 뭐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잖아요. 없고 내부 할 때 이렇게 그냥 별의별 보지도 못한 초식 이상한 언론 플레이나 하고 말이죠. 그 동료 의원들 저 같은 경우 공개 전향한 지 30년 넘고 진짜 그 좌파로부터 심지어 꼴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사는 사람한테 좌파 프레임이나 씌우려고 그러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좌파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한다라 그러면 지나가다 아마 속아 웃을 일이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그런 논란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뭔가 이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누가 걸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당원들이 또 국민 여론이 평가하는 것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될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색깔론 이런 거와 논쟁을 벌인다 그러면요 TV 토론 같은 데서 저는 국민들이 아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더 긍정적인 문제로 저는 토론을 앞으로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